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일어나세요. 네, 지금 당장요. 손바닥을 머리 위에 평평하게 올려놓으세요. 이제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어깨가 압축되는 느낌이 드시나요? 가슴이 약간 움푹 들어가는 것을 느끼셨나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느끼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의료센터에서 척추 건강을 전문으로 23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4,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설명할 시간을 내지 않는 의학적 진실임을 약속드립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99%가 지금 이 순간 압축된 척추뼈를 가지고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약간 압축된 것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피로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호흡 곤란을 약한 폐 탓으로 돌립니다. 균형 감각 상실을 나쁜 무릎 탓으로 돌립니다. 틀렸습니다. 척추 때문입니다. 척추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밀리미터씩 매일매일 삶의 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박 씨라는 71세 여성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왜 항상 지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9시간을 자지만 전혀 자지 않은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려고 앉으면 20분 안에 잠들었습니다. 딸은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서 있는 자세를 한 번 보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척추가 너무 심하게 압축되어 갈비뼈가 폐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폐활량의 60%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천천히 질식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상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척추가 압축됩니다. 폐활량이 떨어집니다. 산소 수치가 감소합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어지러워집니다. 균형 감각이 나빠집니다. 넘어집니다.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척추에서 시작되지만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다음 병원 방문 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척추뼈가 특정 지점 이상으로 압축되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그 무너진 자세로 영원히 고정됩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모두가 키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키를 잃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척추 압축은 특정한 기계적 문제이며 특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척추는 올바른 지지를 제공하면 평생 동안 길이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저는 척추뼈를 분리시키는 깊은 자세, 근육을 재활성화하는 정확한 3분 루틴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휴식하는 동안 추가 압축을 방지하는 한 가지 수면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사가 권장했을 스트레칭 운동이 실제로 척추를 더 악화시키는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제공하여 압축이 이미 얼마나 심각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바로 이 순간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기다리는 매일의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목 뒤를 만져보세요. 어서요. 지금 당장 거기에 손을 대보세요. 두개골에서 어깨까지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돌기가 커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목 아래쪽에 두드러진 혹이 느껴지거나 긴장을 풀었을 때 머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진다면 이미 2단계 척추 압축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지금 척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붕괴이며 삶에서 수년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 전역의 의료센터에서 척추 건강을 전문으로 23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71세이며 여전히 발가락을 만질 수 있고 난간을 잡지 않고 4층 계단을 오를 수 있으며 요통 없이 밤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척추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을 멈추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78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대기실에서 진료실까지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내내 그녀를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걸을 때 발을 질질 끌었습니다. 매일 아침 등이 아팠습니다. 75세가 되면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척추를 검사했을 때 척추 압축으로 거의 4cm의 키를 잃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4cm요. 갈비뼈가 이제 골반 바로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폐가 완전히 팽창할 수 없었습니다. 장이 압축되었습니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균형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모두가 혈압과 혈당에 집착하는 동안 척추는 척추뼈마다 무너지고 있으며 다른 어떤 질환보다 빨리 휠체어에 앉게 만들 일련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의 각 척추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작은 디스크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이 디스크들은 탈수되고 압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반 의사가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겁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압박은 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 디스크의 뒷부분보다 앞부분에서 더 심하게 발생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만듭니다. 척추뼈 하나당 1 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척추에 24개의 척추뼈가 있을 때 그 작은 기울기가 쌓여서 극적인 앞쪽 곡선을 만듭니다. 이 앞쪽 곡선이 계단에서 난간을 잡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뇌가 더 이상 균형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단 10분만 걸어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폐가 압박되어 충분한 산소를 들이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통증과 함께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밤새 척추가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등의 근육이 8시간 동안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 환자들이 균형 문제, 호흡 곤란, 만성 피로, 요통을 호소하며 일반 병원에 오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합니다. 진통제를 처방합니다. 더 쉬라고 말합니다. 근본 원인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구조적 붕괴이며 지금 이 골든타임 동안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이것을 겪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고 대구에서 40년간 가게를 운영하시며 하루 종일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70대 후반에 어머니가 작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세가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젊고 오만해서 척추 압박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단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어머니는 이미 그것을 되돌릴 근력을 잃으신 후였습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척추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이것을 듣고 나면 당신이 완전히 무시해온 신체의 경고, 신호를 왜 보내왔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척추 안에는 24개의 척추뼈가 블록처럼 쌓여 있습니다. 각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쿠션이 있습니다. 젤로 채워진 작은 물풍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젊을 때는 이 디스크들이 두껍고 탄력이 있습니다. 걷거나 구부리거나 심지어 기침할 때 충격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40세 이후 이 디스크들은 수분을 잃기 시작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세포 탈수입니다. 65세가 되면 디스크는 원래 높이의 최대 30%를 잃습니다. 30%입니다. 모든 층이 갑자기 30% 낮아지는 건물을 상상해 보세요. 전체 구조가 안쪽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당신의 척추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척추뼈들이 이제 더 가까이 붙어 있고 이것이 온몸의 재앙의 도미노 효과를 만듭니다. 척추가 압박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갈비뼈가 내려앉는 것입니다. 척추에 연결된 갈비뼈가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폐를 압박합니다. 이것이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이유입니다. 심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폐가 물리적으로 더 이상 완전히 팽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척추 압박만으로도 폐활량이 15, 20% 감소합니다. 뇌, 심장, 근육으로 가는 산소가 15, 20% 감소합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천천히 질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척추뼈가 압박되면 그 사이로 나오는 신경을 꼬집습니다. 이 신경들은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균형, 소화, 방광 조절. 저는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기 시작한 70세 환자들을 봤는데 방광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비뇨기과에 갔습니다. 약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척추 압박을 교정했고 6주 안에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압박된 척추뼈에 의해 방광으로 가는 신경이 조여졌던 것입니다. 지금 등 위쪽을 만져보세요. 어서요. 그 곡선이 느껴지나요? 어깨뼈 사이에 형성되는 혹? 그것은 지방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너지는 척추입니다. 이것을 과부의 혹이라고 부르며 진행된 척추뼈, 압박에 가장 눈에 띄는 징후 중 하나입니다. 상부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면 머리도 앞으로 움직입니다. 머리가 1인치 앞으로 나갈 때마다 목 근육에 10파운드의 추가 무게가 가해집니다. 1인치마다 10파운드입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머리가 3인치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30파운드의 지속적인 부담입니다. 이 앞으로 나간 머리 자세가 지속적인 목 통증의 이유입니다. 매일 오후 두통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목 근육이 매 순간 머리를 들어 올리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절대 쉬지 못합니다. 잘 때도 베개가 잘못되면 그 근육들은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척추 압박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척추가 압박되면 핵심 근육들이 제대로 정렬되지 않아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해집니다. 핵심 근육이 약해지면 더 이상 척추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더 압박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점점 더 빠르게 반복되다가 어느 날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넘어지는 것은 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검진 중에 완전히 놓치는 세 번째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당신의 척추를 조용히 파괴하는 숨겨진 압박 패턴이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갑자기 이해될 것입니다. 척추 안에 각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라고 불리는 작은 쿠션이 있습니다. 뼈가 서로 갈리지 않도록 하는 물풍선처럼 생각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이 디스크들은 대략 수분 함량의 40%를 잃게 됩니다. 디스크가 쪼그라듭니다. 납작해집니다. 그리고 납작해지면 척추 전체가 위에서 아래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부에서 천천히 무너지는 탑처럼 척추뼈가 하나씩 내려앉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행성 척추 압박이며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너무나 조용히 시작되어 99%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합니다. 셔츠가 약간 길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지가 예전보다 조금 더 바닥에 끌립니다. 실제로 키가 줄어든 것인데 때로는 2cm나 되지만 그저 자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더 똑바로 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손상은 이미 척추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압박된 척추가 다리를 조절하는 신경 뿌리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발에서 저림을 느낍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게 되는데 다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척추가 더 이상 근육에 명확한 신호를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균형 감각이 불안정해집니다. 평평한 바닥에서 비틀거립니다. 가족들은 그저 조심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척추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3단계가 되면 압박이 전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척추가 짧아졌기 때문에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이것은 폐활량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킵니다. 짧은 거리를 걸어도 피곤해집니다. 더 이상 깊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폐가 완전히 팽창할 수 없기 때문에 혈중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이것이 모두가 노화 탓으로 돌리는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20년간 임상 진료를 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압박은 뼈와 신경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 장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소화기관을 부자연스러운 위치로 밀어냅니다. 위가 압박됩니다. 장이 눌립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 환자들이 만성변비, 역류성 식도염, 식욕부진으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이것들을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며 각 증상마다 다른 약을 먹지만 진짜 원인은 모든 것을 함께 누르고 있는 압박된 척추입니다.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1세 박 씨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피로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5명의 다른 전문의를 만났고 8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척추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측정했을 때 6년 동안 키가 4cm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4cm요. 상체 전체가 안쪽으로 무너져 내려 장기들을 말려끼처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래쪽 갈비뼈를 만져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이제 골반뼈를 만져보세요. 건강한 척추에서는 가장 아래 갈비뼈와 골반뼈 사이에 최소한 손바닥 너비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공간이 손가락 2개의 너비보다 작게 줄어들었다면 이미 진행된 압박 상태입니다. 장기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매 순간 계속 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당장 아직 약간의 공간이 남아있을 때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이 완전히 진행될 때까지 갈비뼈가 골반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면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기회의 창은 매일 닫히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밤 척추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수면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를 진찰한 후 발견한 것인데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한 가지 실수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통증과 경직의 7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완전히 잘못된 자세로 자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악은 무엇일까요? 담당 의사조차 검진 중에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혈압을 확인하고 콜레스테롤을 보지만 아무도 어떻게 자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앙적인 간과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앉아있고 나쁜 자세로 인해 이미 압박된 척추가 더욱 압박됩니다. 8시간 내내 척추뼈가 말렸기처럼 함께 짓눌립니다. 뼈 사이의 디스크는 부드러운 떡처럼 두껍고 쿠션이 있어야 하는데 납작해집니다. 수분을 잃습니다.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을 거의 움직일 수 없습니다. 허리가 비명을 지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5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허리를 만져보세요. 어서요. 눌러보세요. 빡빡하게 느껴지나요? 나무판처럼 느껴지나요?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로 인한 압박 손상입니다. 작년에 강남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박 씨는 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0년 동안 엎드려서 주무셨습니다. 40년이요?
매일 밤 8시간 동안 목이 한쪽으로 비틀려 있었습니다. 척추가 물음표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 막대기로 때린 것처럼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틀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엎드려서 자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척추에 가능한 최악의 자세입니다. 엎드려 자면 목이 한쪽으로 90도 회전해야 합니다. 허리가 부자연스럽게 휩니다. 내부 장기가 압박됩니다. 이 자세는 몸 안에서 재앙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나쁜 자세는 적절한 지지 없이 등을 대고 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을 완전히 평평하게 대고 자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허리와 매트리스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은 척추를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강제합니다. 부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듭니다. 밤새도록 허리 근육이 이 자세를 지탱하려고 과도하게 일합니다. 근육은 결코 쉬지 못합니다.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내일 아침부터 인생이 바뀔 것이니 주의 깊게 들으세요. 특정한 지지대를 사용하여 옆으로 누워 자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옆으로 눕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정확히 이렇게 하세요. 첫째,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눕습니다. 더 편한 쪽을 선택하되 밤새 같은 쪽을 유지하세요. 둘째, 무릎 사이에 베개를 넣으세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베개는 위쪽 다리가 엉덩이와 수평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두꺼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척추가 비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기 척추의 나머지 부분과 일직선을 유지하는 베개를 사용하세요. 귀가 어깨 바로 위에 있어야 하며 앞이나 뒤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가슴에 베개를 안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쪽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척추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누운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박 여사님이 이 방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2주 안에 아침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안에 양쪽 방향으로 목을 완전히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는 방법만 바꿨는데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수면 자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로 자는 밤마다 척추에 더 많은 손상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금, 영구적이 되기 전입니다. 이제 매일 밤 조용히 척추를 짓누르는 수면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척추 손상의 70%를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 규칙이지만 오늘 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지난 12년간 서울 클리닉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수면 습관을 조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한 척추 압박 골절을 가진 노인 환자의 94%가 모두 똑같은 수면 실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의사가 요통에 권장한 정확한 자세로 자고 있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는 전통적인 옆으로 누운 자세는 실제로 척추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중력이 이미 압박된 척추뼈를 잘못된 각도로 누르면서 느낄 수 없는 미세 골절을 만듭니다. 아침이 되면 키가 0.03mm 더 줄어듭니다. 이것이 연간 11mm가 됩니다. 5년 후면 눈에 띄게 키가 작아지고 장기가 압박되며 호흡이 약해집니다.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얇은 수건을 원통 모양으로 말아서 준비하세요. 지름은 정확히 4cm여야 하며 세 손가락을 모은 너비 정도입니다. 더 두껍거나 얇으면 안 됩니다. 이 정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린 수건을 허리 아래 정확히 등을 대고 누웠을 때 배꼽 높이에 놓으세요. 무릎은 약간 구부리고 그 아래에 베개를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자연스러운 척추 아치 회복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서는 척추뼈가 더 이상 중력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체중으로 부드럽게 분리되어 압박된 디스크가 밤새 수분을 다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첫날 밤은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거의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몸이 수십 년 동안 잊어버린 자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 밤이 되면 몇 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잘 것입니다. 14일째 밤이 되면 환자들은 허리에 뻣뻣하고 얼어붙은 느낌 없이 일어난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 절대 두꺼운 베개를 머리 아래에 사용하지 마세요. 두꺼운 베개는 목을 앞으로 기울여 경추의 꺾임을 만들어 모든 것을 망칩니다. 베개 높이는 6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측정하세요. 베개가 너무 두꺼우면 대신 수건을 접으세요. 목은 척추와 일직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3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거의 40도 앞으로 구부린 채로 왔습니다. 뒤로 넘어지지 않고는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척추를 보호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18년 동안 옆으로 웅크려 자고 있었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면 자세만 바꾼 지 6주 만에 그녀는 12도 더 똑바로 섰습니다. 딸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울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엎드려 자지 마세요. 이 자세는 목을 한쪽으로 70도 회전시킨 채 8시간 동안 유지합니다. 뇌로 가는 적절한 혈류를 차단하고 상부 척추뼈를 비정렬 상태로 비틉니다. 저는 이 하나의 습관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많은 균형 문제와 현기증을 일으키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중앙에 곡선형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경추 지지 베개로 판매되는 모든 베개를 버리세요. 이러한 비싼 베개는 밤새 목을 하나의 고정된 자세로 강제합니다. 몸은 근육 경직을 방지하기 위해 수면 중 미세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고 평평하며 얇은 지지대가 항상 우수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평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냅니다. 매일 8시간 동안 척추가 치유되거나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선택은 없습니다. 압박을 되돌리거나 악화시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5년 후 똑바로 서 있을지 앞으로 구부러져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척추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6번째 중요한 징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흔해서 제 환자의 98%가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합니다.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오는 신비한 오후 에너지 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등의 중간 부분인 흉추가 수년간의 거북목 자세로 인해 압박되기 시작하면 갈비뼈에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갈비뼈는 이 척추뼈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척추가 압박되면 갈비뼈 공간이 말 그대로 줄어듭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척추 압박 초기 단계에서 폐활량이 물리적으로 15, 20% 감소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괜찮다고 느낍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짧게 산책도 합니다. 그런데 시계처럼 정확하게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누워야 할 것 같은 압도적인 피로감을 느낍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나이에 맞춰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압박된 척추가 폐 공간을 빼앗아 몸이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지금 등 윗부분을 만져보세요. 어깨뼈 사이에 손을 올려보세요. 얼마나 둥글게 휘어져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그 곡선은 완만해야 하는데 65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휘어져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흉추 후만증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용어는 잊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등 윗부분이 앞으로 2cm 구부러질 때마다 폐활량이 약 9% 감소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척추가 단 4cm만 압박되어도
호흡 능력의 거의 20%를 잃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것을 볼 때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피로를 호소하며 오시면 담당 의사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합니다. 빈혈 혈액 검사, 갑상선 검사, 심장 검사 등.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오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하거나 때로는 우울증이라고까지 합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러는 동안 진짜 원인은 자세에 있는데 완전히 무시됩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72살이셨죠? 오후 2시가 지나면 깨어 있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 바로 낮잠을 자야 해서 너무 부끄러워 친구들과 점심 약속도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운이 너무가 없어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생각하셨답니다. 3명의 다른 의사들이 진찰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서 있는 자세를 한번 보고 흉추 곡선을 측정했습니다. 정상보다 6cm나 증가해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너무 압박되어 있어서 본질적으로 75%의 폐활량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게 당연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뇌는 지속적인 산소가 필요합니다. 압박된 척추가 폐활량을 줄이면 뇌는 보호 모드로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활동 중에 적절한 산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몸을 쉬도록 강제합니다. 오후에 찾아오는 그 무기력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울증도 아닙니다. 척추 압박으로 인한 산소 부족에 대한 뇌의 비상 반응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척추가 1mm라도 더 압박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6개월 동안 무시할 때마다 폐활량이 1.2%씩 더 감소합니다. 60% 이하로 떨어지면 손상을 되돌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오후 피로를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정상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것은 척추가 당신의 호흡을 빼앗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 척추를 살릴 정확한 3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서울 진료실에서 3,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분들의 움직임을 회복시킨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침 척추 감압 순서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 앉아 일어나지 마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옆으로 돌아 눕고 팔로 몸을 밀어서 일어나세요. 왜냐고요? 누운 자세에서 바로 앉아 일어나면 그 한 번의 동작으로 척추뼈가 40% 압박되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마다 척추를 눌러 부수고 있었던 겁니다. 즉시 중단하세요. 다음은 벽천사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평평하게 대고 서세요. 발 뒤꿈치, 엉덩이, 어깨, 머리가 모두 벽에 닿아야 합니다. 팔꿈치와 손목을 벽에 댄 채로 골대 모양으로 팔을 올리세요. 30초 동안 천천히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3번 하세요. 이 한 가지 운동만으로 수년간 잠들어 있던 17개의 깊은 척추 지지 근육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일주일 안에 자세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셋째, 앉아서 하는 척추 비틀기입니다. 단단한 의자의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앉으세요. 오른손을 왼쪽 무릎에 올리고 엉덩이는 앞을 향한 채로 상체를 왼쪽으로 부드럽게 비트세요. 15초 동안 유지하고 반대편으로 바꾸세요. 양쪽을 각각 5번씩 하세요. 이것은 척추뼈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척추 디스크에 영양분을 펌프질합니다. 척추는 폐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제 밤새 압박을 방지하는 수면 자세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워서 자지 마세요. 이 자세는 밤 동안 디스크 압력을 60% 증가시킵니다. 대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옆으로 눕거나 등을 대고 누울 때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쳐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세요. 이 변화만으로도 제 환자분들의 70%가 3일 안에 아침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이 척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전통적인 앞으로 구부리는 스트레칭은 실제로 척추를 잘못된 방향으로 당겨서 척추 압박을 악화시킵니다. 발가락 만지기를 멈추세요. 전통적인 요가 앞으로 구부리기를 멈추세요. 이것을 할 때마다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하는 평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울 앞에 자연스러운 자세로 옆으로 서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이제 선을 그어보세요. 귀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가상의 선을 그어보세요. 이 선이 어깨 중심, 엉덩이, 발목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척추 압박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이 선에서 앞으로 나갈수록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머리가 1인치 앞으로 나갈 때마다 척추는 10파운드의 추가 압력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이 거리를 측정해 보세요.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3이십니다. 6개월 전만 해도 5분 이상 걷지 못하고 앉아야 했습니다. 자녀분들은 곧 휠체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똑바로 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3분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3주 후에는 30분을 걸으셨습니다. 2개월 후에는 손자와 함께 북한산을 오르셨습니다. 따님께서 감사하다며 우시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척추에 필요한 것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3분 루틴, 올바른 수면 자세, 평가 방법. 제가 23년간 척추 연구를 통해 배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 없는 지식은 무가치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허리가 더 아플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나는 내 척추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6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부모님, 이웃, 친구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알릴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수십 년간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 척추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일 이 3분을 척추해 주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척추 운동 중 어떤 것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원인 모를 피로나 균형 문제를 겪고 계신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은 이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